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4월 17일 발표 예정인 넷플릭스입니다. 1분기 실적 미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글로벌 증시 굉장히 불안하죠. 미국 증시 금리 인상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서 S&P 500 지수가 올해에만 15% 가깝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와중에는요. 넷플릭스는 단 2% 하락에 그쳤어요. 시장 전체가 이렇게까지 흔들릴 때 이 정도 낙폭이면 사실상 방어주로서 입지를 굳건히 한 것이라고 봐도 좋겠죠. 네이션스 인덱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 스콧 네이션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시장이 불안할 때 가장 안전한 피난처다. 과거에 디즈니 같은 전통 미디어 기업들이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스트리밍 시대답게 넷플릭스가 그 역할을 일부 맡고 있다는 거죠. 이번 실적 발표에서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크게 네 가지. 첫 번째는 가입사 순증, 두 번째는 수익구조 개선, 세 번째는 광고형 요금제 효과, 네 번째는 콘텐츠 경쟁력과 글로벌 확장성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가입자 순증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넷플릭스는 지난해 계정 공유 금지 조치를 단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용자들이 반발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가입자 증가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계정 하나로 여러 명이 보던 구조가 점점 사라지고 각각 유료 회원으로 전환이 되면서 실제 수익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그 결과 지난해 4분기에는 글로벌 기준 약 1,300만 명이 새롭게 넷플릭스를 구독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예상치였던 880만 명을 한참 상회하는 수치였죠. 자, 이번 1분기 실적에서도 이 가입자 증가 추세가 이어졌는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 사측에서는 경기가 둔화될수록 넷플릭스의 광고형 요금제 선택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이 두 번째 핵심 포인트로 이어집니다. 넷플릭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고형 요금제 지난해부터 출시를 했죠. 한 달에 5에서 한 7달러 수준으로 저렴한 대신에 중간중간에 광고가 나옵니다.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고 소비가 줄어드는 시기에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입자 입장에서는 콘텐츠를 좀 저렴하게 즐길 수 있고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광고 수익이 생기니까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구조이죠. 이 광고형 요금제가 기존의 프리미엄 요금제를 대체를 할 것이냐 혹은 신규 수요를 유입시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 넷플릭스는 네이버와 제휴를 통해서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안에 넷플릭스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가입자 유입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수익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도 실적 발표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실적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법인이 있어요. 한국에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가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고요. 하나가 넷플릭스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입니다. 이 두 법인 모두 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넷플릭스 서비스는 매출이 약 9천억 원, 영업이익 174억 원으로 43% 증가했습니다. 계정 공유 금지 이후에도 가입자는 늘어났고 이는 매출과 이익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국내 경쟁 OTT들 예를 들어서 티빙은요. 영업 손실 700억 원 냈고요. 웨이브는 27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냈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 OTT 시장에서 넷플릭스가 나홀로 흑자를 낸 셈이죠. 자, 이유는 당연히 콘텐츠 경쟁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단순히 미국 콘텐츠만 수입하는 플랫폼이 아니죠. 요즘은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각국의 오리지널 콘텐츠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더글로리에 이어서 소년 심판, 마이네임 지옥과 같은 콘텐츠들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글로벌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성공이 바로 넷플릭스 엔터테인먼트의 매출로 연결이 됐습니다. 실제로 엔터의 매출도 3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32억 원, 전년 대비 21% 폭증을 했대요. 이건 단순히 구독자 수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제작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혼자 잘 나간다고 해도 OTT 시장 전체가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요.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아마존 프라임 같은 글로벌 경쟁자들도 있고 국내에서는 티빙, 웨이브가 합병을 또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관건은 넷플릭스가 광고 수익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좀 키울 수 있을지, 글로벌 콘텐츠 경쟁에서 얼마나 우위를 점할지, 유료 구독자 증가세가 얼마나 유지가 될지 세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실적 발표가 이 흐름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UBS나 골드만삭스처럼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는 것도 있겠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여전히 지금이 기회다라고 보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오는 17일 발표된 1분기 실적이 기업의 다음 분기 아니 앞으로 몇 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그널